안녕하세요. 40살의 평범한 직장녀입니다. 저는 얼마 전 남편과 결혼 후 현재 이혼 소송 중에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바로 아이들을 돌보는 베이비시터 때문에 말이죠. 남편은 재혼, 저는 초혼이었습니다. 남편은 시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아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거래처 직원이었습니다. 남편은 부인과 사별했고 애쓰시는 재혼의 흠 빼고는 남편은 뭐 하나 부족할 것 없는 괜찮은 남자였어요. 나이도 44살로 저와 6살 차이였고요. 학벌 좋고 돈도 많았고 인품도 좋았고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일품인데 주위 평판도 남편을 칭찬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일 만큼 좋았습니다. 저는 일 때문에 남편과 식사를 몇 번 하게 되었다가 호감을 가지게 되었고 얼마 안 가 좋은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본인 조건이 마음에 걸린 남편은 저에게 얻기 위해 저희 부모님께도 너무나 잘했어요. 예쁜 짓하며 싹싹하게 대하니 처음에 결사반대했던 저희 부모님도 남편의 재혼은 큰 흠이 아니라며 오히려 제게 대변해 주시더군요. 결혼하면 공짜로 애셋도 생기는데 그게 좋게 생각하다. 애들도 다 어리고 부인과는 사별이어서 때문에 애 엄마랑 얽히는 일이 없을 테니 네 맘고생은 덜 하지 않겠니? 네 나이 생각하면 차라리 능력 있는 재혼남이 답이다 하는 얘기에 저는 발끈했지만 그간 만났던 남자들을 생각하니 한숨이 나오는 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모든 사항이 갖춰졌으니 혼수미에 다니며 일절 금지, 그리고 심지어 2천만 원 정도 받은 통장을 저에게 주며 결혼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모아놓은 돈은 여태 키워주신 부모님께 드리고 오라더군요. 장난으로 자기는 돈밖에 없는 사람이라면서요. 그렇게 우리는 행복을 꿈꾸며 결혼을 했습니다. 신혼여행에 다녀와 저희의 보금자리에 닿았고 남편의 아이들 3명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첫째, 셋째가 아들이었고 둘째가 딸이었습니다. 7살, 5살, 3살씩 2살 터울이더군요. 그간 아이를 돌봐줬다던 베이비시터가 저를 보며 인사하더군요. 어둡고 움찔한 분위기에 베이비시터는 정신이 아픈 사람이라 했습니다. 남편은 머뭇거리다 제게 충격적인 고백을 하더군요. 사실 우리 아이를 돌보고 있는 사람은 내 전처 동생인 처제야. 전처가 부모님께서 일찍 돌아가셔서 원래 아내랑 처제랑 단둘이 살았는데 처제가 살짝 정신이 아픈 상태라 어디 가서 일자리 구하기도 힘들고 해서 아이들을 돌봐줬었거든. 아내가 가버렸다 해서 아픈 처제를 내보내기에도 그렇고 요새 애들 봐주는 사람들이 워낙 흉흉하기도 해서 처제를 계속 두기로 했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 하며 제게 통보를 하는데 순간 얼마나 기막히고 어이없던지요. 전 아내의 동생이랑 지금 저더러 같이 살란 말인가요? 처음엔 말도 안 된다며 남편에게 화내며 소리치고는 전부인 처제라는 사람을 내보냈지만 어떤 사람을 갖다 놔도 아이들이 밤낮으로 울며 이모 찾아내 달라고 떼를 쓰는 바람에 울며 겨자먹기로 전 처제를 다시 시터로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이비시터의 나이는 29살이었어요. 저랑 관계는 어쩌다 보니 조금 애매해졌지만 그래도 안타까운 마음에 잘 지내보고자 노력했습니다. 언니 동생하며 잘 지냈으면 좋겠네요. 이젠 조카들 제가 아들들이니 우리 애들 잘 부탁드려요 하며 제가 인사하니 들은 채도 안 하고 아이 돌보기에 여념이 없더라고요. 핏줄도 아닌데 자기 조카들이니 얼마나 잘 돌보겠습니까? 애초 핏줄부터 다른 저랑은 비교할 수가 없겠죠. 그래도 저는 아이들을 위해 시간이 나는 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했습니다. 주말에는 아이들 데리고 놀러 가기도 했고 맛난 음식들을 만들어 주기도 했어요. 하지만 한 번도 아이를 낳지 않던 제가 아이 돌보기란 정말 쉬운 일이 아니더군요. 제 새끼라도 힘들어서 이 악문다는데 남의 새끼니 오죽할까요? 게다가 아이들은 진득하게 이모만 찾았습니다. 남편은 지친 저를 위로해주며 당신 노력한 거 내가 충분히 하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 워낙 처제가 아이들을 잘 돌봐서 지 엄마보다 이모를 더 잘 따라서 우리 천천히 애들에게 다가가자. 시간은 많아 하는데 저는 남편에게 이해해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허나 얼마 안 가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아이들이 제 안방에 있던 노트북을 갖고 놀다가 실수로 노트북을 아작내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전부터 제 노트북에 관심이 많았던 애들이라 건드릴까봐 책장 맨 꼭대기 안 보이는 높은 곳에 올려놨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냈는지 꺼내서
기어코 사고를 쳤던 겁니다. 그 옆에 있던 중요한 자료가 저장된 외장하드까지 같이 망가뜨려버려 전 애들에게 눈물을 쏙 빼놓을 만큼 혼내고 말았네요. 당연히 아이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죠. 존머리가 큰 7살짜리 첫째는 남편이랑 시댁에다 쪼르르 제가 한 행동을 부풀려서 얘기를 전했고 집안이 엎어지는 대형 사고로 번졌습니다. 저는 시댁의 호출을 받아 큰 야단을 맞았네요. 너 우리 장손한테 심한 해코지를 했다며 설사 그 애가 내 애라도 그랬을 거냐? 그렇게 중요한 물품 같았으면 잘 알아서 관리를 했어야지. 내가 관리 못해 그런 걸 왜 애한테 못되게 굴어 못된 것 같으니라고. 너 글이 안 봤는데 아주 못쓰겠구나. 시아버지께서는 그리도 끔찍한 장손한테 그랬다며 철 잡아먹을 기세로 호통을 쳤고 남편도 자기 새끼한테 그런 게 화가 났는지 내내 몹씹은 얼굴로 저를 대했습니다. 정작 억울한 건 저였지만 애라는 이유만으로 면죄부를 받았으니 지고 들어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애한테 사과할 기회조차 없었어요. 저는 내내 그놈의 베이비시터가 사고 들으니 아이들은 절 피하기만 했습니다. 내 꼭 빠졌던 감정은 베이비시터를 겨냥했네요. 애들 좀 그만 감싸요. 그쪽이 애한테 그러니까 애들이 저 엄마 취급도 안 하고 정도 없는 거 아니에요. 애를 보기로 했으면 잘 봐야지. 애초 그쪽이 내 물건에 손대게 해서 일이 이렇게까지 된 거 아니냐고요. 하니 이번엔 시터가 남편한테 쪼르르 달려가 제가 한 말을 모두 일러바치며 피해자인 양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신이 아프다더니 아무래도 제가 또 실수를 한 듯 싶었죠. 그러나 남편은 책임을 시터 쪽으로 전가하며 제 편을 들어주더군요. 역시 내 남편밖에는 없다 싶었습니다. 그치만 남편의 분노는 생각보다 심해 집안 물건을 부수며 자칫 시터마저 아픔을 다칠 것처럼 보였고 이러다 사건이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아 제 쪽에서 필사적으로 남편을 말리며 시터와 남편 사이를 떨어뜨려 놨습니다.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래도 당신 처제였고 아이들 이모인데 물론 나도 화가 났긴 했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하니 남편은 말리지 말라며 씩씩대며 시터를 끌고 밖으로 같이 나갔고 전 걱정돼서 뒤따라가려 했으나 남은 아이들 지키느라 미처 못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돌아온 남편과 시터 밖에서 술 한잔 마시며 풀고 왔다 하는데 다행히 나갈 때와는 달리 둘 다 표정이 나아 보여서 저도 한시름을 놓을 수 있었네요. 이때 저는 둘의 관계를 눈치챘어야 했습니다. 바보같이 왜 전 한 번도 이 둘이 위험한 관계라는 걸 의심조차 하지 않았던 걸까요? 그리고 전 얼마 안 가 기쁜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이를 임신한 것이었어요. 기뻤던 저는 온 식구들한테 그 사실을 알렸고 남편과 양가 집안에는 그야말로 경사였습니다. 허나 제 임신을 반기지 않는 무리들도 있었어요. 바로 아이들과 시터였습니다. 전 아이들에게 동생이 생겼다고 다정한 목소리로 차근차근 일러두었지만 아이들은 오히려 그 이후로 경계심에 짙어졌고 제 몸 보존을 위해 신경 써야 했습니다. 시터 역시 아무래도 애를 이모다 보니 별로 좋아하는 기색은 아니었습니다. 아닌 척하며 대하는 게 보이더군요. 그렇지만 시터는 임산부에게 좋다는 음식들을 챙겨주기 시작했습니다. 팥밥, 녹두전, 율무차 등 특히 이때 새콤한 파인애플이 좋다며 주었는데 제 몸을 위해 이리 애써주니 참 고맙더군요. 허나 머지않아 저는 그게 시터의 계략인 걸 알았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임신에 좋다던 음식들을 잔뜩 찾아오셨는데 제가 정작 먹는 음식들을 보자 시어머니께서는 경악하시며 왜 뱃속 아기한테 안 좋은 음식들만 먹냐고 하더군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시터가 챙겨줬다고 하자 시어머니는 시터를 보고 경악하시며 시터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신 후 네 친언니 잡아먹은 걸로 부족해 지금 내 손주까지 잡아먹을 요량이냐며 악담을 퍼부으시고는 당장 나가라 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시어머니 말씀대로 제가 먹은 음식들은 다 임신에 피해야 할 음식이더군요. 심하면 유산까지 초래한다 하니 시터에게 당한 짓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저와 시어머니는 행여 뱃속 아기한테 해가 있을까 싶어 병원에 달려갔고 다행히 아이는 무사했습니다. 저희는 그날 밤 잔뜩 장전한 채 퇴근한 편에게 시터의 해고를 요구했어요. 그래 애비야 이러다가는 우린 여들 애기 손주까지 큰일 나겠다. 애들 엄마 하늘 날아갔으면 동생도 연이 없어진 건데
굳이 며느리 애기 얼굴 보기 민망스럽게 데리고 있니? 여들 애기가 착했기에 망정이지 다른 여자 같은 어린 반푼이도 없죠. 하시는데 남편은 곤혹스럽게 해를 핑계로 어떻게든 해결을 보려 했지만 식터를 작정하고 내쫓으려는 저와 시어머니의 단합한 의견을 물리기에는 남편도 어려워 보였습니다. 결국 이번에야말로 정말 베이비시터를 내쫓기로 하고 말하라는데 어머 세상에 베이비시터와 아이들이 모두 사라지질 않았겠어요. 재발절인 상황에서 저희가 말한 얘기들을 듣고 스스로 짐 싸 들고 나간 모양인데 문제는 아이들의 짐도 보이질 않는 게 아무래도 아이들까지 데리고 나간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발을 동동 구르며 시터가 아무래도 아이들을 데리고 무슨 짓을 벌인 것 같다고 당장 경찰에 신고하라 난리를 쳤습니다. 우리 장소는 울부짖으며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시어머니를 소파에 앉히고 저는 남편과 함께 아이들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남편이 혼자 해결한다 했지만 남편을 못 믿었던 저는 굳이 같이 가겠다고 했죠. 남편이 이곳저곳 갈 만한 곳을 찾아봤지만 어디에도 시터와 아이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남편한테 온 연락 한 통 바로 경찰서였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한 남편은 사색이 되어서 경찰서에 있던 시터와 아이들을 보았고 다짜고짜 시터의 멱살부터 잡았습니다. 너 어쩌자고 애들 데리고 나갈 생각을 했어. 나가려면 너 혼자 나갈 것이지 감히 우리 애들을 건드려. 내가 뭔데 감히 내 새끼들을 건드려. 그러자 시터가 그동안 굳게 다물었던 입을 열며 남편을 있는 힘껏 밀치고 안에 맺힌 절개에 가까운 아픔을 쓰더라고요. 저는 이 충격적인 얘기를 듣고 심장이 멎는 뻔했습니다. 내가 뭐냐고. 내가 지금 내가 뭐냐 했어. 나 얘네들 엄마야. 친엄마 당신 때문에 내 인생 망치고 낳은 내 애들이라고. 내 손으로 우리 언니 배신하게 하고 날 버릴 수가 있어. 당신만 아니었음 우리 언니도 나도 다 행복했어. 우리 언니 죽은 것도 다 당신 때문이야 라고 하는데 내 지금 뭐라고야. 말도 안 돼. 저는 순간 머리가 띵해지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다름 아닌 아이들 친엄마가 하늘 날아간 아내가 아니고 바로 같이 산 처제였다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말문이 막히더군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게 제 유감이 일렀던 쎄한 느낌의 진실을 알고 싶어 남편한테 숨기지 말고 모든 걸 말해보라고 다그쳤습니다. 남편 처음엔 아니라고 발뺌했다가 경찰까지 심상치 않은 사건임을 느끼고 처제 편에 서서 나서주니 억울한 듯 경찰에게 불똥이 튈까 싶어 손사래를 치고는 진실을 토해내더군요. 사실은 처제 말이 맞아 삼남매 엄마는 죽은 아내가 아니라 처제였어. 그렇다고 내가 처제에게 동의 없이 어떻게 한 건 아냐? 다 합의하에 이루어진 거였고 이 일은 무엇보다 전 아내가 원했던 거였다고 남편의 얘기는 이랬습니다. 남편과 전 아내는 금술이 좋았지만 아이가 없었던 불임 부부였다고 해요. 과학으로 할 수 있는 임신 방법은 다 써봤지만 전 아내의 자궁 문제로 어려웠다 합니다. 하지만 첫째였던 남편은 아들을 바라시던 시부모님의 뜻에 따라 어떻게든 대를 이어야만 했다고 해요. 가뜩이나 고아여서 마음에 안 든 며느리가 아들까지 못 낳으면 소박당하기 일보 직전인지라 비인리적인 임신까지 노력을 해봤다 하네요. 그러다 전 아내는 다른 여자를 통해서 아이를 낳을 바에는 차라리 나랑 한 핏줄 있네. 동생과 아이를 낳기 원한다며 그럴듯하게 동생을 설득해 아이를 낳는 역할을 해달라 했답니다. 하며 시댁에서나 대외적으로 임신한 척하고 다녔던 거고요. 그래서 처제는 남편과 합방해서 첫 아이를 낳았고 시댁에서 후손을 더 바란다는 이유로 둘째를 낳았고 이익고 몽정이 붙든 이들은 셋째까지 낳았던 겁니다. 한마디로 시터와 남편은 내연 관계가 되었고 저는 애들 엄마였던 남편이 상간녀 한 집에서 살았던 겁니다. 가뜩이나 논에가시 갔던 제가 임신을 했으니 정신이 아픈 처제라 한들 얼마나 눈이 뒤집혔겠습니까? 저는 충격받아 부들부들 몸을 떨고 펄썩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믿었던 남편에게 배신당한 아픔은 참으로 쓰라리더군요. 저는 그럼 어차피 그렇게 된 사이라면 전 아내로 세상에 없겠다. 둘이 차라리 결혼하지 그랬네 했더니 남편의 말 다른 사람들 눈도 있지 어떻게 싸웠네 평판인데 처제였던 사람을 어떻게 내 부인으로 맞아 사업하는데 해가 될 만한 소문을 휩싸여서 좋을 게 뭐 있다고 게다가 애들 엄마도 이 사람인데 애들 크면 뭐라고 설명할 건데 부모님도 반대하실 거고 무엇보다 부인은 똑똑한 여자로 얻고 싶었어. 저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당장에 남편의 뺨을 날렸습니다. 시뻘개진 뺨을 부여잡고 절 쳐다보는 쓰레기를 입으로 밟아줬습니다. 너 지금 그딴 걸 말이라고 하냐? 부인으로는 못 맞이하겠다는 처제였던 사람을 너의 엄마로는 괜찮아서 처제한테 애를 낳게 했어. 감히 날 속이고 처제랑 내연관계 맺고 내 핑계로 한 집에 산 건 안 부끄러워? 넌 진짜 부끄러워할 게 뭔지 모르는구나. 전 처제의 단물을 쏙 빼먹고 뒤처리는 아무렇게나 치워버릴 생각이었던 남편은 이 시대 진정한 더러운 우물이었습니다. 처제는 남편의 말을 듣고 꾹꾹거리며 바닥을 치고 울더군요. 저 역시 쓰레기 같은 남편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더 보고할 것도 없이 남편과 이혼을 결정하고 빠른 판단의 뒤도 안 돌아본 후 그곳을 빠져나와 집에 있던 시어머니께 모든 사실을 고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아무것도 모르셨는지 뒤로 넘어가시기 일보 직전이셨고 제 결심을 한 시어머니가 간곡하게 절 붙잡았으나 저는 더러운 집구석에서 도저히 못 산다 하고 무작정 나간다 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서는 사기 결혼이라며 당장 혼인 취소를 한다며 길길이 뛰셨지만 안타깝게도 혼인 취소 사유는 아니라는 변호사의 상담에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네요. 뱃속 아기는 낳아서 저 혼자 기르기로 했고요. 전 남편에게는 양육권과 위자료 양육비 등을 청구하기로 했고 상간녀였던 처제에게도 같은 이유로 상간녀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렇지만 소송이 진행된 뒤 처제가 제게 찾아와서 애새끼 키우기도 빠듯해 제게 위자료로 드릴 돈이 없다며 제게 무릎 꿇고 싹싹 비는 바람의 아량을 베풀어 결국 소를 취하해주고 말았네요. 어찌 보면 처제 역시 언니와 남편의 희생양이자 또 다른 피해자였으니까요. 남편은 현재 처제하고도 양육권 소송 중이라고 했지만 애들이 어린지라 아무래도 친모한테 양육권이 갈 가능성이 많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여기저기 씨를 뿌리고 다닌 덕분에 돈 벌어 양육비만 내게 생겼네요. 제 뱃속 아기가 아들이라 하니 엄마 핏줄도 중요하다며 진짜 유일한 장소는 제 아이라며 탐내시는 시부모님 어찌 그 죄를 다 받으려고 그러시냐는 친정 부모님의 든든한 방어 덕분에 곱게 잘 낳겠습니까? 참 핏줄이 뭐 그리 대수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냥 애가 없으면 애 없이 살던지 좋은 일도 할 겸 차라리 입양해서 제 자식 삼아 키우면 될 것을 굳이 애를 낳아서 길러야만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곧 아이 엄마가 될 사람이 할 얘기는 아니긴 하지만 정말로 전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튼 전 태어날 아기와 홀로 서게 할 예정입니다. 예쁜 제 아들과 세상 밖에서 건강하게 만나길 기도해야겠어요.